나는 정림건축에 들어간 게 처음에 촬영 기사로 들어갔어요. 카메라.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양공방이라고 그 원정수 씨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스스로 그만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취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때였거든. 근데 거기서 한 1년 근무하고 나니까 말더듬이가 되더라고. 말더듬이. 얼마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둬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김창일 선배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사진을 찍을 줄 안되는데 사진 좀 찍으러 오라고. 아니, 사진 찍으러 오라는 말도 아니야.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라고 그랬었다고. 그래 정림에 갔더니 그 당시 김정철 회장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실제로 설계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교회 건축에 관한 책을 만들 예정인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 전문가한테 얘기하니까 터무니없는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연대에서 일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성과가 있어가지고 근무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거의 6개월 동안은 사진 분류 작업하고 완전히 신부름꾼 같이 그렇게 지냈죠. 그게 71년도쯤 돼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정림건축 1등 들어왔더니 일양공방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되면서 너무나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일이 하고 싶더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양반들이 일을 조금 시키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었는지 외환은행 설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굉장히 바쁠 때인데 노량진교회라는 그 프로젝트를 김정식 회장님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완전히 일임이에요. 밑에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 졸업하고 불과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일 얼마나 재밌고 정말 사람을 흥분을 시키는지 정말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부터 정림에 대한 거의 내 집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아주 너무 좋았던 그런. 아주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일양에서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어떤 범위에 어떤 일을 한정을 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정림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내가 전부 일을 꾸미고 해야 되니까 책임감도 더 크고 더 호기심도 더 발동하고 내가 찾아서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좀 드리기 거북한 말씀 중에 하나는 두 분이 거의 돈타치.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일에 대해서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한 거는 김정식 회장님이 좀 더 일찍 더 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당시는 정말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은 또 두 분이. 근데 그렇게 그냥 내깔려 둔다 그럴까? 그런 자유로움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책임을 느끼게 했던 원인 아닌가 싶은데, 근데 김정식 회장님이 교회 설계를 저한테 맡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준공식 날 감사패를 저한테 교회에서 주는 데 대해서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당연히 회장님께 드려야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할 정도로 심취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네, 답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제주 성안교회라는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 성안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같은 거고, 거의 난 현장도 안 가보고, 뭐 설계한 후에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진 그런 거였는데, 그만큼 일이 많았고, 관심을 아무도 주지 않고, 아마 그 프로젝트 리스트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었고, 나는 캐더릭이에요. 교회는 아니고. 근데 노량진 교회 할 당시에 그 이민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굉장히 그 교회 공간을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교회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 더 키웠다 줄였다 하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자기한테는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그 스티로폴로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만들고 스티로폴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돼가면 돼갈수록 외환행 설계를 진행하던 게 명동 거기 임시 건물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러면서 재편이 되면서 저한테 그 실을 맡기는 그런 그때가 그 어떤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실에 대한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팀장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 달랐죠. 프로젝트 이게 배분하는 것도 달랐고. 근데 하여튼 지금 기억하면은 너무 일에 치여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20년 다니면서 하루도 빼놓은 일이 없이 한 말이 있는데, 내 이놈의 정린 거주 오늘 집어칠 거야. 그 말을 2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 힘들고 했지만 그 동료들 간에 그런 건 참 끈끈했고, 그 수평적인 그런 모임이나 이런 흐름이 없었던 게 참 아쉬워요. 일이 너무 바쁘고 서로 실별로 견제도 심하고 어떤 경쟁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서원들 단속하는 거, 그만둘까 봐 늘 붙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관심사였죠.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부장인데 저만 맨 처음으로 이사를 올려놔준 그런 어떤 배려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위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리더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근데 나는 두 번째를 늘 좋아했어요. 어느 노인네가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라고. 나는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 지난 후에야 알았어요. 그게 있다는 거를. 난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나는 김정식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기회가 차츰차츰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김정식 회장님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근데 김정철 회장님하고는 같이 뭐를 맞대고, 김 회장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던가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동으로 얘기할 때도 비교적 김정식 회장님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정철 회장님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그 거리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칠 회장님하고는 전혀 이런 기억조차 없고, 맨 마지막에 청와대 설계를 할 당시에도 거의, 근데 그게 왜 저한테 배당이 됐는지는 뜻밖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총무 비서실에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저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정님의 그 디자이너의 명부를 보고 저를 찍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죠. 근데 주로 일을 했던 게 교육 시설들, 대학 건물들, 도서관 이런 것들, 이런 거. 이화여대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김전식 회장님하고 많이 일을 했었던 거고,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정칠 회장님한테 모든 걸 상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내용적으로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김정철 회장님은 진부한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진부하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김정식 회장님은 좀 더 명확하게 큰 그림, 또 자기 아이디어를 보여주실 수 있는, 내가 좀 너무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데, 김정식 회장님하고 한테서 그 좋은 말씀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게, 그 통신공사 양재 연구소가 있어요. 별로 그 내부 프로그램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이 연구소는 동그랬으면 좋겠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설명이 없어. 그냥 동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며칠을 고민했는데, 거기가 도시에서 좀 떨어진 데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 그 그리드 패턴에 축이 없어요. 아주 자유로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아주 심플하고 좀 모던한 그런 형태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나름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때 참 그 회장님 그 생각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손을 대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받아들인 거 아니면 전부 다 아니야. 네. 근데 수출입은행 본점도 굉장히 그때 실험적인 케이스였는데, 김정식 회장님이 이거는 꼭 살려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김 회장님이 그걸 밀어줘서 이게 안이 됐어요.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큰 적은 두 분이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분들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김정식 회장님은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이 네모하고 세모 두 개로 만들어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그거를 나니까 그걸 해결했던 것 같아. 그래도 그 세모를 입체적으로 해결하고 네모를 만들어주고 또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근데 두 분을 같이 이렇게 두 분 아주 굉장히 다른 두 분이었던 것 같아. 근데 김정철 회장님 늘 아주 세밀하고 따뜻하고 그러신데, 하여튼 생각이 덜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애매함 때문에 고생들을 좀 많이 했어요. 김정철 회장님. 네, 네. 나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제일 염두에 두는 건 부하를 통솔하는 문제에서 내가 좋은 걸 만들고 내가 그 좋은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어느 팀에서 어떤 설계를 했다. 그래서 소위 사내 심의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게 되고 하면 아주 훌륭한 거다 하면 셈이 나가지고, 나는 일을 하면서 참 좋은 부하라 그럴까? 그 직원들을 많이, 아주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형재 씨, 또 천근우 씨라고 있어요. 천근우 씨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 천근우 씨가 한번 좀 예. 보세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 부친이 그 화가였었는데 아주 천재적인 화가였는데, 천근우 씨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박명세 씨도 우리 이실에 있었고, 박명세 씨는 그 당시 내가 별명을 야전삽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야전삽. 어떤 자리에 가도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있어야 해결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만큼 참 이실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 내가 기억을 못해서 어떡하지? 또 김영회 씨라고 있어요. 예, 건원 건축에 있던 분. 아주 정말 반짝반짝하는 분들이죠. 이화여대 도서관 설계를 맡으면서 그 당시 내가 저기 학사 논문도 대학 도서관에 대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그 일에 심취를 했고, 이대에서 미국에서 원주를 받게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안을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시카고의 스코기 라이브러리라는 데 그 재단을 혼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물론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대학 건물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 건물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들이 좀 잘 정리돼서 좀 남겨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미련도 있고, 대학 거기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그때 그 톰 라이트가 있었어요. 중적 있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샌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 가서 그걸 얘기를 해주니 아주 좋다는 거지. 그렇게 큰 차이를 얻어서 거기서 그게 오케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도 설명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고 나니까 아니나 달러 비가 새는 거예요. 거기서. 김정식 회장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입은행 본점. 이게 그야말로 관우가 그냥 큰 창으로 휘두르듯이 그게 스티로폴 덩어리를 잘라내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놈으로서 생기는 조형을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건물주 수입은행 그 행장이라는 분이, 이게 또 건축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래 가지고 요걸 좀 잘 만들어 본다고 요리 자르고 조리 자르고 요리 옮기고 하니까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그런 기억도 나요. 그건 정말 한마디로 일이 너무 재밌고 이런 일이 다른 데 있을까 싶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고 사실 윗분들하고는 거의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내 경우는 김창일 선배님, 권동 선배님하고는 거의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복귀는 일이 그 팀 간의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유발하죠. 기억이 하나 나는 게 그때 설계 6실을 방철린 씨가 맡고 있었는데 그 실의 색깔이 내 기억에 한 3, 40가지 색깔이 되는 고급 색연필이 있었어. 내가 그거 가서 통사장하고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걸 타서 쓰는데 그걸 맨입으로 빌려달라느냐 이거지. 당신도 가서 따로 만나. 그랬던 기억이 날 정도야. 그러면 몇 년까지 계셨어요, 저기에? 그게 청와대 준공되고 그 다음 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그러면 80년대 후반 91년 정도 될 것 91년 같아요. 정도까지 가는 예. 건가요? 네. 거의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분은 실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이고 전체 조직을 끄는 분들이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디자이너들을 더 경시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특히 감리 파트 같은 부분에 김창일 선배님 많이 하시고 아주 그야말로 헌신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디자이너는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밑에서 사다리 붙들어 주는 사람들 아니었나 싶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그 당시 그 설계실에 그 아주 개성 있는 그 실장들이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 좀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아주 폭발적인 일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철저하게 1대1이었어.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결정이 되고 빨리 일이 추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얻는 것도 참 잃은 것도 많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회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건축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김정철 회장님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근데 꽉 막혀서 특히 두 분 생각에 꽉 막혀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실장들이 서로 모여서 좀 무슨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모여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 당시는 모여서 뭐 불평불만이나 얘기하지 뭐 다른 일이 있겠냐 싶어서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직원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늘 믿음이 나한테는 절대로 소홀하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난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오로지 그 디자인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그냥 그게 많았죠. 좀 독특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게 보태준다고 그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각을 굉장히 그 저해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제 역할을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난 순전히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새로 뭐 사무실 개설하고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 그럼요. 아주 그 자꾸 이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큰 회장님은 내가 찾아가서 상일 드리고 하기가 사실 두려웠어요. 뭐냐면 거기서 답을 못 얻으니까, 더 힘들기만 하니까. 근데 작은 대장님은 또 너무 과하게 가셔서 전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설계하면서 지금도 아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디자인하고 뭔가 만든 거에 제대로 내부적인 큰 공간을 못 만들어낸 것 같아. 내부 공간 말씀. 내부 공간. 그게 외부가 그렇게 요란하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할 만한 게 그게 없어요. 그냥 아주 형태적이고 뭐 이런 거에 치중했던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감아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 그 당시 설계를 하면서 소위 그 설계 스코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너무 애매했어, 그 당시는. 그리고 내부 공간을 끝까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의도를 관철한 건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거기까지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설계 기간, 비용, 모든 게. 그 부분이 그 당시 설계했던 것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건물은 그게 크기가 문제 아니고 질적으로 기억할 만한 내부 공간이 들어있어요. 그게 겉은 번드름한데 내부적으로 그게 참. 근데 그나마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게 도서관 건축에서 그 내부 공간하고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고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심취했던 그런 기억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짜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만들려고 보면은 비가 온다, 아니 물이 샌다. 그 당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었죠. 물 한 세계. 그래서 그 당시 그분들 설득하는데 물 안 새는 공간이 꼭 되도록 약속을 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비가 샌다는 말을 듣고는 좀 아연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처리를 못했던 게 기간적으로 이게 허용이 안 돼. 그래서 일단 그 설계를 내면 인테리어 설계를 별도로 건물주가
발주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거, 뭐 공법에 대한 거,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 형태에 대한 행태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설계실로 저는 오질 않는 거야. 어떤 수평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얘기한다는 게 술 한잔 먹고 그냥 어떤 진지한 그런 정보 교환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참 아까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정철 회장님하고는 대화가 없는 만큼 트러블이 좀 덜했는데, 김정철 회장님은 자주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기억이 나네요. 이화여대 박물관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지금 지어져 있는데, 그거 할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 김정일 회장님은 원하는 바가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찾는 바가 하여튼 저분을 끝까지 쫓아가면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이 강했었는데, 박물관 설계를 하면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이 그게 지어졌는지 몰라도 난 누가 그거 얘기할까봐 맨날 걱정할 정도로 아주 그 설계는 정말 잘못된 설계예요. 박물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단국대학교 한남동에 있는 그게 율곡도서관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상호기념관인가? 천안 캠퍼스 말고 서울에 있는 당시 장충식 총장님 계실 때 설계했던 그 건물이 나름대로 좀 그리고 노량진 교회 그걸 리노베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참 너무나 좋았겠다 싶은데, 근데 그건 이제 없어져 버린 거나 다름없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나와 보니까 참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없을 좋은 기회가 거기 많았구나 하는 그런 걸 알았죠. 나와서 맨날 살림살이 하는데 쪼들려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고, 나중에는 공장 설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나요. 저쪽에 어디야, 양지 그쪽으로 가면은 반도체 공장이 뭐 하나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해도 아주 멋진 프로젝트였었어요. 그 건물주가 공장을 그 마을에, 아주 시골 마을에 하나의 문화센터 같은 걸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주 너무너무 건물주도 훌륭했고, 공장 벽면이 길이가 한 100m 정도에 높이가 한 30m 되는데, 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했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실장 모임은 전혀 없고, 오위 모임이라는 게 지금 골프 모임 그거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난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좀 아쉬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많이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설계사무소라도. 근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 직원들이 받은 처우나 그 다음에
어떤 건축 설계를 한다는 어떤 동료 간의 그런 걸로 봐도 너무 그건 인색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아요. 정림 같은 조직에 내 처음에 들어갔을 때 7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커지고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거기 근무를 20년 동안 뭐 고생스럽다고 얘긴 해도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